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주는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수입니다. 아침에 8시 30분에 예약되어 있는 강의는 지금 논술이죠. 오후 6시에 해드리는 것은요. 영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8시 30분에 예약되는 것은 논술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 관리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색깔을 접대 제가 빨간색으로 해서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좀 바꿀게요. 물 관리 시스템이고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물 관리 시스템 이러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관리 시스템도 한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관리 시스템은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한 부분이죠. 물관리 시스템하고 또 많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요.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라든지, 또 주거단지 환경 조성할 때, 배치 관계 하면서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하고 연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또 우리 수체계라는 것도 전부 다 물관리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죠. 오늘은 제가 또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나요? 기존 도시, 그죠? 제가 기존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있었고요. 기존 도시 하면서 시험 문제가 또 어떤 게 나왔느냐면, 기존 도시에 적용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런 것이 뉴타운 적용할 때도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사실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 포인트는 제가 우리가 물 관리가 제가 지금 주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지금 기존 도시 조경적 활용입니다. 그죠? 제가 제목을 보니까요. 조경적 활용하고 기존 도시의 어떤 조경적 활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활용이라는 타이틀을 썼어요. 재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방법이랬어요.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참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문제를 계속 보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이슈되는 또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사실 또 우리가 재활용이라면 굉장히 물도 우리가 재활용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죠? 재활용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싹 꼬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뭐만 재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개념 때문에, 사실 이게 답이 잘못하면 단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알 수는 없겠죠. 다 이게 지금 78에 80 몇 회 이렇게 다 나왔던 문제고, 또 앞에 이야기 제가 드렸지만 1점 더 올리자라는 지금 이 시리즈에서 이 목적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1점이라도 목숨 걸어서 우리가 올리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14점 받는 사람이 1점 더 올리면 15점이 되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합격의 어떤 점수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늘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들의 어떤 포인트들, 말 그대로 딱 한 포인트가 더 있음으로 해서 점수가 1점, 2점, 저는 말은 그냥 1점이지만 실제로 한 포인트가 더 있음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답지를 한번 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1점이 아니고 그만큼 1점에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또 우리가 적용해서 있는 것 정도는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관리 시스템도 항상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체계라는 것도 있지만 기존 도시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이 어떠한 우리가 기존 도시가 아니고 아파트가 나오더라도 공간의 어떤 배치 방법하고 같이 다 지금 아울려서 제가 생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항상 또 답이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답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제가 또 늘 강조하지만 답이 이게 꼭 우리가 이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필요 없네가 아니죠. 이런 한 문제에 생각을 하나씩 자꾸 바꾼다는 거죠. 바꾸게 되면 생각을 달리해집니다. 제가 지금 부차적으로 설명할 때 눈의 어떤 시각을 1도만 좀 바꿔봐라 라고 했던 것처럼 1도를 딱 바꾸면요. 사실 제가 18도를 바꾸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고쳤어요. 제가 눈이 18도만 딱 바꾸면요. 사물이 달라 보여요. 우리 안각의 범위죠. 사실 이게 근데 제가 그냥 18도 하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이거 18도의 의미를 달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1도라고 했는데 사실 1도만 살짝 옆으로 눈만 살짝 돌려도 우리가 사물의 어떠한 모습이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공부했던 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공부했던 분이 지금 다 출제위원으로 거의 다 되셨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공부했던 분야가 또 떠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또 여러분이 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 강의는 또 제가 또 동영상을 옛날에 또 했고 제가 보니까 65회 때부터 답지가 있더라고요. 답지를 제가 적어놨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55회 때 합격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55회 때 합격을 했고 제가 답지가 65회 때 서초학원에서는 시험을 치고 나면 무조건 모범 답안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65회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 보면 제가 그 65회 때부터 지금 이거 몇 개죠? 10년이 지난 건 아니고 10회 뒤에 했네요. 그죠? 55회 때부터 10회니까 한 2년 뒤에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년 뒤에 제가 합격되고 2년 뒤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책 나오고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오랫동안 참 강의했죠. 그러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이 강의 목적 자체도 옛날에 어떤 강의 방법에 지금 합격했던 사람들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이게 지금 채점위원도 되고요. 출제위원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기술사 된 애들 됐겠습니까마는 의외로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출제위원도 됐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오히려 옛날에 제가 가르쳤을 때 방법이 어떤 건가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면은요, 말 그대로 얘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른다를
이미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 자신들도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답을 썼고, 그런 데서 합격을 했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또 그렇게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 뭐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무엇을 부족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사 된 사람들도 뭐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격했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합격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찌 보면 좀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좀 도의적인 책임에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족함을 그 당시는 메꿔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줄 기회도 없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줄 기회도 없었고요. 지금 우리 기술사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그래서 제가 정말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바꿀 수 있었는데, 바꾸지를 못했어요. 왜 못 바꿨냐면요. 학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 패턴을 제가 바꾸고 싶어도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책도 너무 잘 팔려서 출판사에서 바꿀 생각을 안 했고요.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싫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학원을 그 많은 돈을 뒤로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만둔 줄을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잘 나가던 말 그대로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정상에 있을 때 저는 뒤로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삶은 죽음이다 라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내가 내 페이스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의적인 책임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밤늦게라도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죠. 앞에 출제위원이든 그 다음에 채점위원이든 이런 분들이요, 다 지금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요, 거의 다. 그랬던 분들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합격을 했고요. 아까 다시 강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곧 말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답을 쓰면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뻔히 보이는 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이걸 듣는 우리 기술사 합격한 사람들, 듣고 있는 분한테도 어찌 보면 사과의 말도 지금 전할 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바꿔주지 못했던 거, 지금 이제는 실력도 겸하면서
생각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당시는 어찌 보면 기술사라는 것이 적용기술사라는 것이 그 당시는 체계가 안 잡혔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형식을 빌려서 제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답이냐 왔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다 어떠한 생각을 말 그대로 패턴에 묶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논술의 개념이요. 어떠한 패턴에 맨 처음에 훈련이 안 되면요. 어떤 패턴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어떤 첫 번째 방법은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습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습관을 조금 자꾸 버리려고 지금 여러분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때도요, 이렇게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꾸니까 또 못 받아들여요. 저는 못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가는 시간이 가면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자신하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합격생들 옛날에 과거에 했던 합격생들이 제 마음을 저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물관리 시스템 하고요. 여러분 이런 그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거는요. 실제로 말 그대로 이 당시엔 이런 그림도 없었지만 그리고 이것도 물론 저도 이건 뭐 어떤 그 외국 책에 있는 거였지만 이거는요. 외국의 어떤 사례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것조차도 없었고요. 그림이 없었고요. 그래서 외국 책에 제가 들고 들어온 거였고요. 지금은요. 이런 그림을 너무 많이 통용이 돼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죠.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이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는 물순환하면서 중수도를 우리가 앞에 물순환, 우수순환 하면서 우수순환 하면서 우리가 이게 뭐 때문에 하죠? 우수순환이라든지 중수도라든지 이런 건 뭐 때문에 하죠? 저탄소 녹색 성장 때문에 세계 협약, 그걸 하고 말하고 따라가지 못한다, 그죠? 세계 기후 협약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세계 기후 협약 때문에 하는데요. 이 세계 기후 협약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에너지도 각각의 어떤 양도 틀려요. 줄여야 되는 양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순환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은 하겠다, 안 하겠다. 그 국가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중수도를 우리가 기후협약의 중수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중수도를 하도록 협약이 안 돼 있어요. 협약할 때 서로가 촉촉 이제 약속을 하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중수도를 하겠다는 협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마다 중수도 설치는 합니다. 기계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실험 가동은 해요. 실험 가동은 하는데 그 이후부터 사용은 하지 않죠.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세계 기후 협약에 우리가 중수도를 하겠다라는 설치를 해서 중수도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협약 안에 여기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 중수도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항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설치만 폼으로 하죠. 그죠? 돈을 뭐 한다고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뒤에 같으면 아마 기계도 다 쓸 거 없을 텐데, 저는 이런 게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외국에나 적합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물론 뭐 지금 기술사 되신 분 다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그림은 너나 내나 다 그리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안에 정말 그런 정량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세계협약의 서류들을 보면 그 옛날에 그 강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사 강의 말고요, 다른 강의에서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있다 없다를 제가 알거든요. 다 비교해서 다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물 관리 시스템 하면서 지금 기존 도시 하면서 우리가 앞에 제가 뭐 이야기했어요? 지금 도시 재활용 하면서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선을 썬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단어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그죠? 뒤에 나중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 도시가 나오면요, 항상 문제가 아까 참 재활용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 재생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 재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여러분이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앞에 제가 강의를 다 했어요. 뉴어버니즘이라고 했습니다. 뉴어버니즘. 뉴어버니즘이고요. 도시 재생의 뉴어버니즘의 가장 기본은요, 포스트모더니즘이요. 포스트모더니즘이고요. 한글로 쓰자. 포스트모더니즘이고요. 이번에 시험은 모더니즘이 나왔죠. 그죠? 사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모더니즘은 어찌 보면 실용주의고요. 현실주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번엔 포스트 모더니즘 나올 수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지금 맥락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모더니즘이 이번에 나온 시험은요, 모더니즘이 우리가 끼치는 영향 이래 갖고 나왔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끼치는 영향은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디딤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맥락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이든 물순환의 시스템이든 간에 전부 다 지금 뉴 어버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맥락주의고요. 이거는 다 문화와 역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문화와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선생님, 이게 무슨 재활용입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 그대로 재활용이란 게 뭐죠? 과거에 버려진 것, 과거에 버려지고 잊혀진 것을 우리가 찾아서 재활용한다는 거죠. 다시 활용한다죠. 그죠? 다시 활용을 한다는 것이 재활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수는 뭐예요? 왜 재활용을 합니까? 우수를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수도가 그럼 뭐예요? 중수도는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진 물을 다시 뭐죠? 재생해가지고 재활용합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차라리 문화 역사를 나는 재활용을 하고 앉았겠다. 이 돈 들게. 그래서 맥락주의라는 것이
도시 재생 방법이고요. 뉴 어버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옵니다. 자, 맥락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앞에 문화, 역사의 결국은 융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사실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 과거에 뭐 재활용에 관한 내용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재활용 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수에 관해서 푸는 거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뉴어버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맥락주의에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몇 회야? 70몇 회, 지금 15년 흘렸습니다. 15년 때 세상하고요. 지금 15년 전 세상하고요. 지금 세상하고는 틀리죠. 제가 딱 2000년 시작할 때 2000년 바로 전에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입니다. 지금 거의 20년 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고요. 2000년 때 하고요. 다르죠. 그죠? 그때 한참 뭐 생태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였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흘렀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재활용하면서 우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수가 아니고 중수도 문제를 쓰면 안 돼. 그때 생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문제풀이하고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생각하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유튜버가 있었다면 제가 유튜브 강의를 했겠죠? 동영상 강의를 왜 했겠습니까? 동영상 강의보다 유튜브 강의가 훨씬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물순환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순환하고 재활용이라는 개념하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리고 우리가 기존 도시라는 개념하고요. 나중에 아파트라는 내용하고도 다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푸는 방법은요, 거의 다 비슷해요. 2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에 계속 제가 친환경 기법이야. 뭐 단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친환경 도시가 됐든 다 똑같이 단어만 붙였을 뿐이에요. 그죠? 자, 친환경 도시에 재활용이 됐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든 자, 이게 지금 어쨌든 다 이게 지금 다 도시 재생 기법이고요. 도시 재생 할 때는 구도시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뉴타운이죠. 뉴타운일 때는 좀 더 쉬워요, 사실은. 그죠? 그래도 우리가 계획 요소에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왜요? 어차피 친환경 도시의 어떠한 개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재생법을 따를 것이냐, 친환경 도시개발법을 따를 것이냐, 이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 앞에 지금 도시의 어떤 시스템이 됐든 기존 도시가 됐든 우리가 물순환이 됐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물관리 시스템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적지 말고 우수 재활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적지 마시고요. 만약에 서원이 적으려 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주거 단지 조성을 물었으면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에는 해서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3.5페이지 썼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3페이지를 씁니다. 3페이지를 쓸 때는요. 굉장히 답이 항상 뭐라고요? 밀도 있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 밀도가 아주 조밀해야 된다는 거죠. 촘촘하게 내 생각을 그대로 잘 풀어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뉴타운이 됐든 그 다음에 내용이 됐든 실제로 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그냥 재활용 요소로 풀면요, 여러분들이 참 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풀 것이냐.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크게 한번 두드려 보자고요. 크게 이렇게 보면요, 물리적 요소가 있고요, 사회적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생태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요소 안 써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재활용 요소 적을까요? 사회적 요소, 생태적 요소, 자, 문화적 요소, 문화와 역사 요소. 자, 이 문화와 역사는요, 물론 뭐 기존 도시에도 적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일 때도 있고, 뭐 어느 걸 빠뜨리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골라 쓰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됐든, 저는 지금 일단은 기존 도시를 개념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자, 물리적 요소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할까요? 자, 친환경 도시든 아파트든 우리가 지금 내용들의 어떤 가장 기본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도시의 인정에 관한 내용은 또 이렇게는 안 잘려져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또 자를 수도 있죠. 자, 거기서 봤을 때, 근데 요소 중에서 안에 내용은요, 다 같이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가요? 토지 형태, 택지 형태, 도시 형태, 그죠? 건물 배치, 인동 간격, 건물 형태.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물리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인동 간격은요, 우리가 나중에 햇빛하고의 관계죠. 사회적 요소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개인적 거리 하면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개인적 거리와 영역성의 관계는요, 전부 다 인동 간격하고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요, 결국은 접근성의 관계입니다. 자, 이 접근성은 또 뭔가요? 교통의 관계죠. 교통, 도로, 그 다음에 보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사회적 요소예요. 왜요?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느냐.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친환경 도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친환경 인정에 관한 내용이요. 이게 접근성이고 연결성이죠. 앞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단지 잘라내는 방법을 달리 했을 뿐이요, 이번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태적인 요소는요, 물 공간, 물 요소, 물의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그 다음에 녹지의 개념, 그죠? 녹지 공간, 물 공간, 녹지 공간.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이번에 이걸 이제 여기다가 뭐 문화는 뭐 따로 놓고, 여기도 생태 공간에 문화도 넣어도 되긴 되는데, 여기는 살림, 뒤에 살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하나 생태 요소죠. 그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요, 이 살림이 있죠. 왜냐하면 뒤에 배산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안 지우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자, 물 관리 시스템은 어디 들어가죠? 생태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게 기존 도시가 됐을 때는 여기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뭐가 있느냐, 토지 형태가 어떻지, 건물 배치가 어떻지, 낮느냐 높느냐, 그죠? 삐뚤삐뚤 그냥 삐뚤삐뚤 하느냐. 제가 도시 경관 하면서 뭐 했죠?
조명 하면서 기존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제가 스왓 기법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도시가 꾸불꾸불하고 도로가 좁고 이런 것하고도 관계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기존 도시에는 무엇이 있느냐예요. 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느냐예요. 무엇이 없느냐예요. 자, 없는 것은 보완을 해주면 되죠. 보완. 자, 있는 것이 뭡니까? 자, 있는 건데, 자, 있는 것 중에 잊혀져 있는 거, 부족한 부분들, 없는 거하고 부족한 거는 다르죠, 그죠? 자, 부족한 부분이 뭐냐는 거죠. 토지 형태가 삐뚤삐뚤해. 자, 이런 삐뚤삐뚤한 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형태가 낮으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건물이 따따따딱 붙었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활용을 해주지? 사회적 요소, 자, 건물 보도 연결성. 자, 내가 왜 이야기해 주느냐면요. 물 공간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죠. 녹지 공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산림 있으면요. 이거를 나중에 더 확대를 시켜주면 되겠죠. 물 공간 없고 녹지 공간 없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래? 보도하고 그냥 도로 없애고 보도 만들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기존 도시에. 그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도시하고 연결시키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앞에 우리가 도시 재생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물 순환하면서 도시 재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고요. 뉴 어버니즘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소들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었으면 자, 3으로 가서는요. 안 줍니다. 3으로 가서는요. 뉴 어버니즘이나 아니면은 또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뉴 어버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자, 교수님이 뭘 물은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도시 재생에 관한 내용 하면서 뭘 적죠? 여러분, 앞에 가장 기본 단어가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맥락주의입니다. 맥락주의고요. 우리가 또 뭐 있어요?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면서 앞에 제가 뉴 어버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보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보도 중심. 가장 먼저 TOD 기법이랬어요. 그죠? 트랜스포 그 다음에 이거 뭐죠? TOD 이게 뭐지? 이거 뭐였지? 오리엔티드였죠. 트랜스퍼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였어요. 그죠? 아주 근원지에서 바꿔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은 커뮤니티 기법이었어요. 사람들하고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기법. 그리고 앞에 또 뭐였어요? 편한 게 좋다. 익숙한 것이 좋다. 이게 맥락이죠. 익숙한 것이 좋다. 아니면 익숙한 것이 편하다. 라는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도 살려주고 문화도 살려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익숙한 게 좋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재활용 요소죠. 여러분, 재활용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게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문화적 요소가 뭘지? 라는 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보도 꾸불꾸불합니다. 익숙한 게 뭐가 좋지? 꾸불꾸불한 게 훨씬 좋아요. 보완을 해주면 되죠. 거기다가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앞에 개인적 거리, 그 다음에
공적 거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조그만한 골목골목길에 어떠한 우리가 마을의 어떤 숲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목이 어떠한 개념으로서 조그만한 짜투리 땅을 이용을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준다. 잊혀진 공간을 발굴한다. 라는 개념. 자, 그 다음에 물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관리 시스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붕 위에 누가 지금 여러분이 자기 지붕 위에 녹지 공간을 하면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진짜 이거는 정말 하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참 힘들죠.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떤 또랑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뭔가를 강구를 해주든지, 여기서 우리가 집수를 해가지고 뭔가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중수도는 빼세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공간, 커뮤니티 공간에 물을 도입하는 방법, 물 순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녹지 순환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앞에 보도하고 연결, 그죠? 보도하고 연결을 물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보도는 바꿔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도와 우리가 물 공간, 커뮤니티 공간에 녹지 도입을 하면서 물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요것만 좀 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앞에 계속 우리가 녹지 체계, 가로 체계 하면서요. 이 범위를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이 작은 어떤 기존 도시, 시골 마을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런 도시를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 되면 그런 걸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맨날 이렇게 중수도 운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지금 비현실적인 단어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내용, 뉴 어버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맥락을 지금 갖다 넣으셔서 기존 도시에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까 물리적, 사회적, 생태, 문화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친환경 인정 관한 내용들을요, 저는 이렇게 또 쪼갰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재활용이라는 개념 다시 생각을 하고, 물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넣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나왔지만은요. 그때는 친환경 인증제 하면서 우리가 녹색 성장에 우리가 세계 도장을 안 찍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도장을 찍고 실행하는 단계예요. 도장을 안 찍고 아예 그냥 이렇다 막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와요. 지금은 도장을 찍고 실행하는 단계 와요. 답이 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런 답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은 주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내일은 노거수 하면서요, 문화 요소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기존 도시 어쨌든 문화 요소이면서 재활용도 되는 부분이죠. 옛날에 노고수는요, 물론 이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노고수 종류 써라 이런 것도 나왔지만, 지금은 노고수를 써라라고, 종류를 써라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고수를 이제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문화로서
옛날에 잊혀진, 아까 여기 있었죠, 그죠? 잊혀진 문화 요소로서 도시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우리가 노고수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제가 용어로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요소에 우리가 노고수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마케팅하고 장소성 기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도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정말 기획가로서, 기술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답지만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정말 현실성 있는, 지금은 우리가 실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